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상현 연구실의 임구현 학생이라고 합니다. 제 연구 주제는 리튬 함유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해 DS를 활용해 금속산화물의 전기화학적 침출로 용해도를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연구의 주된 동기는 DS가 금속산화물 용해에 있어서의 기존 방법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전기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연구는 금속산화물을 혼합된 경우에 용해시키고 삼중합을 사용하고 HC를 활용하여서 연구의 방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고, 저의 주된 목표는 전이 변화에 따른 용해 거동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용해 거동을 조사하고 DS가 분해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금속산화물의 경우에는 원자력분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리튬 산화물의 경우에는 핵융합에서 트리튬 생성 물질로서 활용되기도 하며, 니켈, 코발트 산화물의 경우에는 냉각계통에서의 클로드 오염 또는 부식성 물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냉각계통에서의 고온으로 인해서 리튬 수산화물이 어, 혼합된 금속산물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금속산화물의 용해는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가 되는데, 이를 통해서 방사선 핵원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어, 뉴클리어 퓨전 웨이스트에 대해서 사찰하거나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 또는 처분할 수 있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활용하던 용해 방법은 주로 상성액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삼성 배수로 인해서 환경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온성 액체 역시 높은 비용과 특성으로 인해서 새롭고 효율적이면서도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DS라는 물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DS란 럴스 3염기의 공용 혼합물로서 하이드로젠 본드 업세터와 도너의 형성으로 수소결합이 형성되면서 디뮤테틱이 상성되고, 이로 인해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DS는 친환경적이고 생물학성에 우수하며 합성이 용이하여 어, 새로운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어, 높은 점도는 용해 공정에서의 제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과제 중 하나가 됩니다. 이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DS들을 살펴보았는데, 콜린 클로라이드 베이스를 한 DS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콜린 클로라이드는 친환경이 낮은 가격으로 많이 활용되는 물질인데요. 이런 어, 콜린 클로라이드 베이스의 DS들의 다양한 하이드로젠 본드 도너 조합에 따른 물질적 특성을 확인하였을 때, 콜린과 에틸렌콜 DS는 낮은 점도와 중성적인 pH 등으로 인해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대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콜린클레드 에틸렌 글라이콜 DS의 경우에는 금속산화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용해도를 보인다는 제한사항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었으나 플래시 포인트의 온도가 115도 정도로서 이는 한계점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기학적 방법으로 페인트 캐스팅을 활용해 용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페인트 캐스팅이란 불연성 물질의 전기화학적 고동을 연구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금속 산화물을 DS와 혼합하여 전도성 있는 페이스트를 만든 후 전구에 직접 발라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을 활용하여 금속 산화물의 벌크 디솔루션을 시도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페인트 캐스팅을 활용한 전기화학적 용해입니다. 워킹 전극에 페이스트를 바른 후 2차 전극 시스템에서 2.27V의 산화전염을 인가하여 10배에서 최대 1000배까지 용해도를 증가시킨 결과를 볼 수 있었고, 또한 어, 하지만 이전 시스템에서 하나의 전이만을 적용한 결과로서 전이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종류에 대해서만 주로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혼합된 금속순환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습니다. 일부 물질들의 경우에는 상대 전극에서 다시 환원됨으로써 용해도가 감소하는 그런 사이드 리액션이 나타났는데, 이를
어, 이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 산화 환원 영역을 분리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리서치 캡을 도출하는 하고 개선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먼저 전이변화에 대한 연구를 확인하기 위해 판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밀한 전이변화에 따른 용해 고동을 확인하였고 혼합 금속산화물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하여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산업 환원 영역을 분리하기 위해 HCL을 도입하여서 침출의 용해 생성물 분리도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연구 설계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이 변화가 용해 고동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리튬이 혼합된 금속 산화물의 영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연구 물질로는 개별 금속 산화물과 혼합 금속 산화물로 분류하고 콜린클로드 에틸렌골 DS를 용매로 활용하였습니다. 각 금속 산화물을 케미컬 리칭을 통해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확보하고 페인트 캐스팅 조건은 세 가지 전혀 조건에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각 24시간 동안 진행을 하였고 1.3V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간 동안 샘플을 측정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경과도 확인하였습니다. 50도씨에서 진행을 하였고 각 실험은 제한성 확보를 위해 3회씩 반복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로는 용해고동 분석을 위하여 침출 효율과 스페시션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튬 메커니즘을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이인과에 의한 DS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DS 분해 생성물을 분석하였습니다. DS 합성 과정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 간단하게 따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케미컬 리칭 공부입니다. 앞서 준비한 DS를 활용하여 각각 메탈 옥사이드들을 용해시켰고 24시간 동안 히트 플러그에서 용해시킨 후 원심 분리를 통해 용해되지 않은 물질을 분리하고 이외에는 실제 비트를 통해서 용해되지 않은 물질을 최종적으로 분리한 후에 침출 효율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페인트 캐스팅 방법입니다. 페인트 캐스팅은 앞서 유지한 케미컬과 동일한 준비 물질을 사용하되 셀 구성을 위해 HCL과 필터를 사용하였고 전인가를 위한 포텐셜 스탯, 그다음에 워터 베스를 활용하였습니다. 전극은 리리디움 옥사이드로 코팅된 티타늄 메쉬 일렉트로드를 워킹 카운트 일렉트로드로 활용하였고 기존 전극은 AGH 플러스 논 액큐스 일렉트로드를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금속 산화물과 DS를 일정 비율로 섞어 페이스트를 만든 후에 이를 워킹 전극 표면에 발라 전극을 준비합니다. 이후 H셀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페이팅 셀을 준비시킨 후에 어, 케미컬 층과 동일한 솔리드 리퀴드 레티얼을 유지한 채로 산화 종이를 인가하여 용해시킨 후 동일하게 필터링하여 용해 효율을 계산하였습니다. 앞서 보이는 장비들은 어,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개별 금속 산화물들 용해 고동을 확인하였습니다. 코발트 산화물의 경우 1.3V에서 4.6초보다 2초에 가량 효율이 향상됨을 확인하였고 에서 용해시켰을 때 1.1V 대비 16배 빨라진 효율을 확인하였습니다. 2.3V까지 24시간에 도달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니켈 옥사이드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20배, 50배가량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고 침투 속도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망간 옥사이드 역시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리튬의 경우는 다소 다른 효율을 보여주는데요. 이를 통해 리튬 산화물을 다른 금속 산화물과 화도 침출을 통해서 분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페인트 캐스팅 조건에서는 효율이 감소했는데 이는 전해 영향이 아닌 침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를 통해 리튬 옥사이드에서 페인트 캐스팅 방법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어, 코발트 옥사이드의 스페시에이션을 확인함으로써 어, 구조를 확인했는데요. UV 분석을 통해서 테트라 헤드럴 형태 테트라 클로라이드 이온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니켈의 경우도 분석을 통해 스페셜을 확인했을 때 코발트와는 별다르게 양전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전하 차이를 통한 분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망간과 리튬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불명확하여 원원 조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용의 점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혼합금속산화물에 대한 결과입니다. 먼저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의 경우에는 1.3V의 전위를 응가하였을 때 동일하게 침출 효율과 침출 속도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리튬이 코발트 대비 몰 비율로 1.6에서 1.68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 전혀 상관없이 리튬이 코발트보다 더 많이 용해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어, 다이나믹 리칭 결과 리튬이 초기에 코발트보다 더 빠르게 용해되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옥사이드의 경우에도 앞선 LC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LC와 MCM의 스페시에이션을 확인했을 때도 무슨 개별 산화물들과 유사한 형태의 용해종을 보이는 것을 보아 어, 유사한 메커니즘이 진행되고 어, 개별 산화물의 분리를 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DS의 분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FTL 분석을 통해서 분해된 DS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피크를 1746 웨브 넘버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이를 토대로 DS 용해된 물질의 피크를 확인함으로써 DS 분석 분해가 많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GC-MS 분석을 통해서도 DS의 분해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리치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시해 보았는데, 먼저 클리니컬 에틸렌가이드 DS의 오시레이션 리밋에서 플러링 가스가 생성이 되고, 이로 인해서 용해가 촉진되는 것으로 메커니즘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이 증가를 통해서 리칭 에피션시가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 케미컬 리칭 효율 차이를 통해서 리튬 옥사이드의 분리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용해된 이온의 스페셜레이션 전하 장애를 통해 분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DS가 용해 과정에서 큰 분해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을 통해 긍정적으로 펜트 캐스팅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세츄레이션 포인트를 확인하고 리칭 메커니즘에서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는 더 다양한 조건에서 어, 침출 실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